자, 그런데 김태효 관련해서는 어제 그 JTBC에서도 보도가 됐지만은 지금 새로운 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 다음 날 12월 3일 그 계엄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걸 2차 종합특검이 확인을 했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하고 안보실 소속의 이충면 외교비서관하고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12월 4일 날 7시 30분 이전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일찍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김태효는 아마 그때 밤을 새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퇴근을 못하고 하긴 퇴근을 했을 수가 있겠나.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 중에서 이제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안보실 내에서 비서관 중에 가장 힘이 셌대요. 가장 파워가 셌다고 하는데 이충면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지시라면서 트럼프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저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야 뭐 그냥 윤석열이 늘상 하는 말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평소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이다. 이걸 미국 트럼프에 전달해라. 이렇게 외교비서관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태효가. 계엄 해제 끝나고 다음 날. 아마테라스가 기독교 신이에요? 뉘앙스 자체가 그냥 뭐 조금 그냥 마가잖아요. 그렇죠. 마가. 네. 그냥 마가가 들으면 그냥 껌뻑 죽을 만한 그런 말. 트럼프 귀에 딱 들어갈.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 원래 그 박정희나 뭐 이런 사람들 쿠데타 옛날에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뭐 합니까? 선거하고. 그렇죠. 대사관이나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설명하지. 반공을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미국과 것이다. 척을 지을 의사가 그렇다. 없다. 예, 이렇게 항상 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예정돼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김태효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그냥 마가 아닙니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게. 마가였어요, 마가. 당연히 윤석열과 동기화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비상계엄 계획도 사전에 김태효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뭐 정보사도 방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원래의 플랜에 따라서 국회를 제압하고 국회의원들 체포 다 끝나고 비상계엄 성공해서 한 다음에 12월 4일 날 외교 라인을 통해서는 미국에다가 이러한 메시지 우리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이거를 발신할 계획이 이미 플랜에 들어 있었고 김태효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그렇죠. 간에 원래 계획대로 보면 이거는 비상계엄이 실패했어도 내야 되는 거. 보낼 만한 메시지야. 지금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그렇죠. 없어. 그리고 트럼프가 2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지금 그런 정황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저 때는 이제 2차 그렇죠. 계엄도 저 시간에는 그렇죠. 되잖아요. 아니 그 2차, 3차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어쨌든 3차도 있고. 근데 그때까지만 어쨌든, 해도 실패했지만 저 때는 이제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절실하게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랬더니 원래 계획에 보니까 이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원래대로라면 계엄이 성공하고 나서 보낼 메시지였는데 김태효 입장에서는 근데 보니까 지금 보내도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야겠다. 결국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웬 털보가 나타나가지고 미국인도 죽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든 조사든 뭐라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안 그래도 안보실 저 종합특검에 진술한 그 안보실 관계자가 도대체 이걸 굳이 계엄 해제된 이후에 미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점이 나도 지금 너무나 궁금하고 의문이다 그리고 황당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렇지. 계엄 성공한 거고 실패했는데. 그리고 저들의 극우 세력의 생각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보면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거의 150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항상 150년 전쯤부터는 우리 역사상에 우리 민족 내 극우 특히 저 기득권 세력은 항상 외세를 등에 업고 자기의 출세기를 도모하려고 시도해 왔었거든요. 그게 항상 뭐 이게 일본이었다가 미국이었다 뭐 옛날엔 또 청나라였다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문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게 담당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장동혁 대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때 대통령은 심지어 바이든이었어.
근데 트럼프한테 아니 저걸 트럼프가 당선됐지 아니 그때.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신분이었지. 당선인 신분이다 하더라도 저런 외교적 메시지가 나가는데 저걸 트럼프한테만 보내면 현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바이든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어? 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트럼프 보라고 보낸 것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트럼프한테 보낸 메시지가 거야, 저거. 트럼프한테 보내는 네. 메시지죠. 근데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외교적인 수사로 생각했을 때 네. 저거를 예를 들어서 저거는 저거대로 보내고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보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 메시지만 트럼프한테 띡 보냈을 때 미국의 진짜 현 여당은 바이든인데 바이든은 어떤 기분이었겠냐는 거죠. 일단 바이든한테 보냈다는 그거는 없고 아직은 예. 트럼프한테 저걸 보내라. 실제로 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 말한 대로 저 안보실 관계자가 진술하는데 저게 문장이 너무 거칠어서 뭐 종북 좌파 뭐 그 반미 입장이라 반미주의자들을 척결하는 게 자기 뭐 철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장이 너무 거칠어서 도저히 이거 외교적인 전달이 곤란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 작성돼서 보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게 전달되리라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진술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미국에 설명하지 말고 그냥 결례를 범하는 게 그러니까 사전에 협조 안 하고 우리가 겸했다는 이런 결례를 범하는 게 더 오히려 낫지. 낫겠다. 도저히 이거는 보낼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진술했다는 지금 거예요. 김태효를 비롯해서 윤석열도 그렇고 극우의 신념에 딱 맞는 문구이고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은 이 문구가 상징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 모든 정치 행위가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지금 장동혁이 계승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미국가 가지고 뭐 하잖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적인 문서를 보낼 때는 원본이 한글로 작성될다 하더라도 원본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나라 언어로 변환됐을 때 어떤 뉘앙스로 전달되는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고 네. 판단해서 작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종북좌파를 뭘로 번역할 거예요? 번역을 종북좌파 이럴 거야? 팔로잉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면 저기 뭐야 그 말이 너무 갖고 있는 저렴했나, 내가? 뉘앙스가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전문가인 저기에서 실무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신하는 수신처는 적합한가? 이 문서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종북좌파 말 그대로 팔로잉 뭐 노스코리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외교비서관한테 저걸 갖다가 김태호가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이하고 그 이른 새벽에 계엄 끝나고 실패하고 나서 그 이른 새벽에 종이에 부르는 걸 이제 외교비서관이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는데 그 하나 또 내 참 이거 참 웃기는 게 그 아까 그 기독교적 그 가치관 요걸 트럼프한테 다시 한번 이건 꼭 전해야 된다 하면서 트럼프 쪽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라고 해서 부록 같은 걸 또 첨부해서 거기다 또 한 번 했다는 거야. 나 진짜 웃겨갖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 한번 들어보셔. 윤 대통령은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운영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거다. 저 기독교적 가치관을 계속 나 저 사람이 기독교 그렇게 종교적인 신념이 깊었나? 우리나라의 극우의 총본산이 이미 이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광훈으로 그렇죠. 예, 그게 좀 대표되잖아요, 심각한 지금. 문제죠. 예, 근데 그게 또 미국과의 관계가 예. 그 극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사실상 기독교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극우 기독교들하고 지금 결탁해가지고요. 예. 거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측의 핵심 인사들이 그런 그 기독교계 인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사실 보여주는 단면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길을 달고 돌아다닌다고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어떤 관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기독교는 좀 달리. 그렇죠.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독교적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다가 잘라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뭔지 솔직히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 받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적 저는 솔직히 트럼프도 기독교적 가치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예. 사진도 나왔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 자기네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결핍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냥 상징일 예. 뿐이에요.
극우 저거는. 기독교라고 그냥 부르고 싶은데 예.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 뭐 이런 걸 따르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따르면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뭡니까? 사랑, 사랑. 뭐 헌신, 가장 뭐,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렇죠.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극우 기독교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는 제가 보기엔 그냥 방공. 성공이 성공. 성공. 그 둘 다 나의 공이네. 돈, 어. 그죠? 석세스, 사회적 성공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극우 기독교나 이런 대형 교회를 가보면 아니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인터넷에서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시냐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 택배 배달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의사다. 예.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옆에 보여들어. 앉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종교 집단이냐? 이게 무슨 그냥 사회적 그 네트워크 영업 모임 영업 조직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사실상 극우 기독교는 그런 나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발판 네트워크화 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그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와 그 미국의 기독교나 극우 세력들이 지금 결탁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뭐 한국적 기복 신앙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기복 신앙과 만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계속 내미는 것은 저는 결국 그거라고 봐요. 자기네들의 철학적 부재를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저분들한테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가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 답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멋있잖아.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멋있으니까 이스라엘기 달고 있으면 왠지 멋있어. 아니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한 게 예수 죽였다고 박해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문체에 쌓인 사람이 다윗의 별을 들고 다닌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걸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니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보다 점을 잘 보니 못 보니 관상 보고 다니는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아니 구약 외운다 그랬지 신약도 아니고 구약하고 기독교가 뭔 상관이야? 어? 그러게 구약을 외운다 그랬어요. 신약을 외운다.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에도 맞는 그렇죠. 것 같아. 예. 근데 왜 기독교 가치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게 아니야.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모를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무신이긴 한데 저 사람들한테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를 논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두 분은 그러니까 무신이라고 그 김기현 변호사는 종교가 있어요? 무신은 아니지만 뭐 그냥 전 딱히 그냥 여러 종교를 다 두루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받은 지 악플 세례 같은 거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세례 받은 한 5, 6년 전에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 그 천주교 성당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뭐 하여튼 제가 그때는 기자 막 한참 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교리 공부 이런 것도 사실 막 그냥 대충 그 신부님하고 좀 친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마지막 날에 신부님한테 나 이 세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 왜? 그래서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좀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좀 보고 재밌어서 이걸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은 더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도저히 어쨌든 예수님이 그분이 박해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박해받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이스라엘만 없어도 세계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믿지 않느냐. 내가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하는 거 봐라. 그 분리장벽 세우는 거 봐라. 그게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이냐. 근데 그거 봐서는 세례를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신부님 그냥 일단 받으면 재밌어 그러더라. 악플 세례 받으면 재밌거든. 여러분 올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막 받고 막 받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막. 저도 사실은 초코파이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사실 보면 양가가 아버지 쪽은 불교고 어머니 쪽은 기독교여가지고 그냥 뭐 다 가면 좋아요. 네, 교회든 절이든. 저 대학 때 별명이 활락교 교주였어요. 하여튼 지금의 그 종교가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종교 철학에 가까이 가 있는 종교냐 지금의 종교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나 한국의 그 아까 뭐라고 표현하시 극우 기독교라고 했나? 네. 미국에 이거 좀 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임스 탈라리코라고 이번에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 그 후보가 된 사람인데 목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저는 기독교의 원래 예수의 가르침에 굉장히 합당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저 종교를 믿어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판단할 때는 사실 우리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내 친구 주변 사람 중에 기독교인, 불교인 중에서 아, 저 사람은 되게 사람이 되게 좋아. 그럼 나도 한번 저기 따라가서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예. 아까도 장동혁이 미국의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트럼프한테 뭔가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면 먹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지금 전광훈이라든지 손현보, 전한길 이런 움직임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한 직후에 바로 김태효를 통해서 미국에 서한을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태효가 직원을 시켜서 안보실 직원에게 야야야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트럼프한테 어떤 그 서약을 하는 그런 서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 놓고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고 싶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계몽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태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에 가담했다면 이것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하죠. 왜냐하면 계엄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니까요. 예. 국외의 지지가 있어야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여론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중요 임무 종사로 말아놔야죠. 그동안 김태효가 왜 안 보이나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 날 12월 3일 이때 군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 그다음에 요 사전에 준비라는 게 군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 뭐 술을 먹으면서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뭐 너는 이걸 해라. 이런 걸 얘기했던 것들에 이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계엄 이후 상황 그리고 요 계엄을 할 때 군을 움직였던 걸 어떻게 수습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계엄을 했을 때 해외에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특히 미국에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요거를 살짝만 건드린 측면들이 있거든요 수사할 때. 근데 요런 거를 할 때 김태효 이 당시에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이 대외 전략과 관련돼서는 윤석열의 그야말로 이제 과외교사 겸 그야말로 제갈공명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뭔가를 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던 건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중인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이제 트럼프한테 보낸 메시지가 우리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적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해왔고 그런데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반하는 종북좌파들과 이 반미주의에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트럼프 즉 미국 정부가 이 계엄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엄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 트럼프에게 인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려는 것이었고 이건 트럼프 특화 메시지인 거잖아요. 다른 미국 인사 같으면 이렇게 전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폴라 화이트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걸 볼 때 일반적인 어떤 그 정부 대응 수준이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계엄 인정 계엄으로 구성된 윤석열 왕국, 윤석열 제국을 인정받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행위들을 이 김태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이 악질적인 행동이어서 이거는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기독교 하는데요. 태극기 부대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들이 이렇게 그 아스팔트를 걸을 때 보면 태극기, 성조기 거기에 또 이스라엘까지 들고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이스라엘이 기독교인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이렇게들 착각을 하는데 유대교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부수겠습니까? 그 지금 화면이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저것도 가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인정을 했어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했다. 다시 뭐 보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런 걸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레바논에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앞뒤 안 재고 너네들 역사적 의문이든 뭐 종교적인 아이콘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제 겁주기용이 아닐까. 그거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지적해 주셨듯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 십자가 못 박았던 주체가 유대교인들이 로마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인정 안 하고 있고 이걸.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 사대주의적으로 깃발을 들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 구구 세력을 뭉치려고 하는,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 뭐 저도 교인이지만 이스라엘 길을 들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없어. 오히려 혐오하고, 혐오보다는 거기는 이제 구원의 대상이다. 거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와 이스라엘을 동질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완전히 주류에서 벗어난 움직임인 거죠,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종교든지 간에 아주 극단적인 이런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신교 이 개신교 인구 중에서도 이 카톨릭이라든가 또는 불교라든가 이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그런 포용적인 입장이실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도들이 뭐 이 다른 것들, 다른 종교는 다 이단이고 정말 인정할 수 없고 이런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신도들 중에 아주 극우화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간 사람들, 이건 뭐 신도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 개신교에 대해서 지금 예수상을 부순다거나 이런 행위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스라엘 정치판이라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그러한 유대교를 상징하고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그러한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러한 정당들하고 네타냐후가 연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극우적인 유대교를 관철하려고 하는 사회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물든 이러한 이스라엘 병사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로서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트럼프의 전쟁을 더 가속화하고 트럼프가 자기 이익 때문에 종전하려고 하는데도 그 종전을 해박놓는 이러한 만행을 지금 저지르는 거죠. 예. 오히려 레바논이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레바논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30에서 40% 정도. 150만에서 200만 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와. 우리가 사실 중동을 잘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 알게 됐는데 그나저나 트럼프 이스라엘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참 트럼프 정말.